자,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네, 저 서버가 안 되나 봐, 잘. 안 돼서 그냥 우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촬영한 거는 녹화본으로 해서 올라가는 걸로 하고 일단 진행은 할게요. 교재는 다 받으셨죠? 여기 갑자기 왜 이상한 애가 사진에 있냐고. 제 동생이에요. 이 사진 찍으려고 내가 5kg 뺐었는데. 자, 여기 한 장 넘기시면 12페이지까지 오늘 할 건데 첫 장이 아마 1페이지, 2페이지가 요 세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세로로 되어 있는 건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할 거고요.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네. 그 다음에 3페이지가 3페이지가 이제 국토계획법 이제 맨 앞부분부터 되어 있을 거예요. 요 3페이지 일단 펴놓으시고 요거 맨 위쪽에 토지이용계획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네. 거기 써놓으시고 펴놓으시고 제가 판서 좀 할 건데 판서 좀 하고 그 다음에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자, 공법이 제일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양이 많잖아. 양이 많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여기서 봤는데 여기서 또 나와요. 여기서 또 나오는데 여기서 또 나와.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 안 잡혀 있어서 그래요. 분명히 내가 이행강제금을 어디서 들었거든요. 한 바퀴 이상은 다 도셨잖아. 그죠? 나 오늘 처음이다. 그럼 여기 앉아있으면 돌아버릴 거야. 그래도 체계도 강의는 언제 하는 거냐면 1, 2월 기본 이론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래서 하는 건데 그래도 이행강제금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봤냐면 농지법에서 한번 나오고 건축법에서 한번 나와요. 매수청구 들어보셨죠? 매수청구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농지법에서 한번 나오고 어디서 나와? 농지법에서 2번 나오고요. 그리고 저기 국토계획법에서 장기 미집행에서 매수청구 나와. 근데 분명히 들어봤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거야. 그게 전체적인 흐름이 안 잡혔다는 거지. 근데 그게 잡힌 다음부터는 암기하는 게 좀 빨라요. 내가 지금 처음부터 막 학자 따면서 외우겠다, 뭐 쓰면서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공법은 뭐 쓰면서 하는 거 아니고 자주 보면서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문제 풀면서 암기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암기하려고만 이게 시작하잖아요. 시간은 되게 많이 허비하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다른 과목에 피해 줘 버리는 겁니다.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는 빨리 한 바퀴 돌려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 중에 자, 일단 6개 법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이제 국토계획법이라 얘가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6문제랑 정비법 6문제는 이 국토계획법이 되면 자연적으로 따라가는 거니까 요거가 돼야 요 두 가지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법하고 주택법 중에 어느 게 조금 더 이제 기본법이냐면 요 놈이라 그래서 국토계획법하고 건축법 위주로 일단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농지법은 5번 찍으세요. 농지법을 공부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이따가 체계도에서 좀 봐야 될 것도 위주로만 딱 몇 번 보고 가면 되고 문제풀이 하면서 연습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가 몇 점을 목표로 할 거냐. 여기서 혹시 80점이 목표이신 분 있어요? 손 맞아야 돼요. 8점을 목표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40에서 60 사이만 맞으면 되는데 내가 50점을 맞으면 중개사법에서 10점만 가져오면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55점을 맞았다 그러면 중개사법에서 5점만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근데 공법에서 40점을 딱 맞았다. 그럼 무조건 중개사법이 80점대를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사법을 버리면 안 되는 과목인 거지. 그러니까 중개사법의 피해를 안 주면서 가려면 난 목표를 50에서 60으로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체계도 한 바퀴 딱 돌린 다음에 제가 시험에 잘 나온 부분만 달달해도 제가 볼 땐 60점이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잘부가 뭐냐면 시잘데기 없는 부분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웃자고 해서 웃어요. 오랜만에 좀 3주 만에 봤나 우리? 3주 만에 봤자 코로나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만 한 24문제 정도가 매년 나오는 게 또 나오기 때문에 24문제면 60점이란 말이에요. 걔만 잘해도 돼. 근데 그걸 다 외워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공법은 뭐 쓰면서 공부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제 스타일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책에다 이렇게 막 쓰지는 않거든요. 뭐 체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형태지 막 쓰면서 하면 노동 들어가죠. 쓰면서 그냥 뭐 내가 그때 당시에는 먹지라고 그러죠. 이거 깜지라고 그러나? 이런 분들 있어. 이 노트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쓰면 되는데 뭐 매천구 10년, 매천구 10년, 매천구 10년, 매천구 10년 막 이렇게 써가지고 검으면은 마음은 뿌듯해요. 마음은 뿌듯한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종이만 이제 빽 하고 먹지 쓰잖아 우리 옛날에. 그런 거는 전혀 공법은 도움 안 되고 얘는
빨리 여러 번 봐가지고 암기 됐냐 안 됐냐 이렇게 가야지 쓰는데 시간 다 가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요거 위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국토계획법이 12문제가 나오는데 그 12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러면 전국의 토지에 대해서 계획을 짠 다음에 이용하겠다고 돼 있으니까 이 국토란 부분을 나눠야 되고 계획이란 부분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이용이란 거 나눠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계획에 맞게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법률로서 뭘 하겠네? 규제하겠죠? 그럼 법률로서 규제한다는 얘기는 뭘 한다는 얘기예요? 벌칙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에 해당 벌금을 처한다.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에 해당 벌금을 처한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전국 토지에 대해서 일단 나눠놔야 돼요. 이 전국 토지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다가 뭘 짜놓겠다. 계획. 앞에 선자가 붙어 있는 거야. 선 계획 후 이용 개발인데 그러면 이제 요 계획 파트에 나오는 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우리랑 직접적인 관련 있는 계획을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서 요 도시군관리계획 우리랑 관련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두 개 도시의 방향성 제시하는 거고 얘 한 개 도시의 방향 제시해 주면 요 내용대로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진행해라. 우리가 도시 그러면 특, 광, 특, 시, 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개발 어떻게 할 거냐, 정비 어떻게 할 거냐, 보전을 어떻게 할 거냐를 다 정해놨어요. 땅마다 정해놨다 해서 용도 뭐라고 그러죠? 지역. 용도 지역을 21개를 지정해놓고 보니까 이걸로 안 되겠어 해서 위에 강화 또는 완화하려고 또 만들어낸 걸 용도 지구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제가 해놓고 보니까 도시 개념상 확산되거나 무질서하게 난개발되는 걸 막겠다고 해서 도입한 게 용도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용3 제도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맨 처음에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상업지역 만들어 놨는데 학교는 어디다 넣어야 돼? 학교? 상업지역에다 넣어야 돼? 주거지역에 넣어야 돼? 대답 안 해도 돼. 평생 그로 살아라. 어느 지역에 넣어야 돼? 주거지역에 넣어야죠. 그러면 이 기반시설을 주거지역에다 넣어야 되니까 도로 설치도 해야 되고 상업지역의 도로가 더 넓어야 돼. 그럼 그런 것들은 얘네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시에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기반시설을 여기다가 결정해놓고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도시군계획에서 결정된 시설이니까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그걸 도시군계획 뭐라고 그래? 시설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도시 안에서 지금 현재 농림지역인데 도시를 만들어야겠어. 그럼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개발을 해야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기존에 보존할 땅인데 개발할 땅으로 만들려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사업을 하겠다. 기존에 있던 지역이 너무 건물들이 오래돼서 다시 한번 정비하겠다. 정비사업이라 해서 사업이 몇 가지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나와요. 그리고 난잡한 개발 막으려고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었거든요. 우리 한 바퀴 돌았죠? 하늘이 주신 선물 뭐예요? 지구단위계획. 얘도 개발하려고 하는 건데 기존에 있던 법들은 다 무시해버려요. 다 무시하고 우리가 요 구역만큼은 도시에서 특정한 지구를 묶었으니까 요 지역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뭘 짜겠다고 지금 계획. 요 계획에 의해서만 개발을 하시면 인센티브 드릴 테니까 내 말 들어라. 건폐율을 최대 1.5배, 150%까지, 용적률 200%까지 완화해 줄 테니 이 계획에 정해진 대로만 개발하세요. 그래서 계획으로 얘네들을 결정하고 변경해 놨으면 이 결정이 되면 끝난 거야.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이거에 맞춰서 뭐 해야지 이제? 이용하려면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개발은 무슨 개발이 되고? 사적 개발. 국가가 하는 요 하나, 둘, 세 가지는 무슨 사업이에요? 공적 사업이에요. 그러면 사적 개발이랑 공적 개발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야 되지? 공적 개발. 그럼 내가 하는 사적 개발이 이 도시군 계획에 맞아야 되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짠 사람은 특, 광, 특, 시장, 군수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는 개발 행위는 누구한테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냐? 그럼 이분한테 받아야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계획에 맞게끔 개발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봐야 돼.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하려면 특광 특특 시군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나 뭐 시범도시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하고 나면 다 배웠거든, 그거를. 개발밀도 관리구역도 배웠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르는 거야. 엄마, 아빠, 삼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지정해 놨어. 그럼 니네들이 이거대로 이용해. 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지금 허가를 해주려고 했더니 문제가 발생. 얘를 막 허가를 막 해줬을 때 기준에 맞는다고 다 허가를 해주면 나중에 이 도시가 이상해질까봐 뭐가 항상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죠.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부족한데 설치 가능하면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켜라. 여기는 곤란해? 더 이상 많이 못하게 묶어라. 개발 밀도 관리구역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묶어버리는 거니까 여기는 이용 파트에 있는 거지 계획 파트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적 개발행위 하려는 사람은 이분한테 가 허가를 받고, 그런데 공적 개발행위라는 거는 법에서 정해놓은 방식대로 가야 돼요. 야, 이런 형태로 가라.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거는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여기 봐봐요.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전부 다 한꺼번에 다 무슨 계획에 들어있는 거냐면 도시군계획이 있는 거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래요. 도시군계획 사업은 전부 다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아라.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아라는데, 이 정비 사업은 몇 개죠 혹시? 정비 사업. 우리 한 바퀴 도는 거 맞아? 정비 사업 몇 개예요? 3개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에요. 사업이 3개다 보니까 실시계획이라는 말을 쓰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럼 사업이란 말을 그럼 사업 시행을 위한 계획이다 해서 사업 시행 계획이라고 단어를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 원래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실시계획인가, 도시개발 사업도 실시계획인가, 근데 정비 사업은 뭐라고 그래? 사업 시행 계획인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개발하고 나서 이거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옛날에 규정을 안 했는데, 그래서 보충해서 만든 규칙에 대해서 보칙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혹시라도 나오면 이 공적 개발행위 하는 사람은 공적 개발 사업 시행자니까 시행자를 뭐 해야 되냐면 보호해야 된다 해서 여기서 한 문제가 되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얘만 보호해야 돼? 토지 소유자도 보호해야 돼? 토지 소유자 보호해야 되니까 매쇼구라는 파트가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관련돼서 설치도 나오지만 최근에는 개정이 돼서 세분을 자꾸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범도시는 국토계획법에 있었다 정도만 아셔도 돼. 그리고 타인토지 출입인데 요 내용 전체를 갖고 있는 게 국토계획법인데, 그러면 이 도시개발하고 정비하고의 절차가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봐봐요. 제일 처음에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몇 개 있어요? 그럼 몇 개 있어요?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몇 개? 3개. 첫 번째가 도시공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정비사업. 대답 안 해도 돼. 평생 그러고 살아는 거야. 네. 그럼 이 3가지 사업은 원래 다 어느 계획에 들어있던 거냐? 도시군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 이방권자 누구예요? 그럼 말 안 해도 누구겠네? 시장, 군수가 하려고 했고, 예외적으로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 광역계획 관련되면 도지사.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이방권자가 곧 하려고 한 사람이니까 나중에 시행자가 되는데, 그럼 이 도로 설치하겠다고 결정을 딱 하면 이름이 뭐로 바뀌고? 도시공계획 시설. 시설이란 단어가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사업해야 되죠. 이제부터는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해요. 그럼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 하려면 누가 나와야 돼? 사업하는 시행자. 그럼 이제 시행자가 작성하는 계획을 아까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실시계획. 그럼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으면 되겠네? 인가. 그럼 인가 받았으면 공사에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 착수. 착수한 다음에 막 진행했어. 끝났어요. 끝나는 걸 공사 완료라고 그래요. 그럼 공사 완료가 됐으면 제대로 졌는지 확인 떠야죠. 그 우리는 준공검사, 사용승인, 사용검사 되게 많은 말을 쓰는데 모든 개발 사업은 원칙이 준공검사예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준공검사. 그럼 준공검사 받았으니까 끝났네 라고 공사 완료 뭐 하면 돼? 공고하면 되지. 공사 완료 공고하면 끝나는 건데 이 순서대로 지나가는데 얘 무슨 사업이 있냐면 여기 밑에 보면 도시공계 시설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사업도 있네? 도시개발. 그럼 도시개발 사업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뭐라고 해요? 사업하는 시행자라고 해야지. 그럼 시행자가 무슨 계획자여야 돼? 실시계획. 작성해서 뭐 받으면 되겠네? 인가. 인가 받았으니까 공사 착수하면 되는데 얘는 사업 방식이 특이한 게 내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형태로 가는 거를 무슨 방식 그러죠? 환지 방식이라고 그러고, 내 땅을 전체를 그냥 다 사버리는 거 뭐예요? 수용 방식. 얘가 수용 방식이거든, 얘가. 그럼 여기는 특이한 게 무슨 방식으로 공부해야 돼? 환지 방식 공부해야 돼. 그럼 환지 방식으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 그럼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얘는 환지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환지 계획이라는 걸 작성해서 야, 너 A 너 나갔다가 이 땅으로 돌려줄게. 그럼 얘 환지 계획 작성해서 뭐 받으면 되겠네? 인가. 그럼 이제 공사에 뭐 하면 돼? 착수. 착수했으니까 완료되면 공사 완료. 공사 완료됐으니까 뭐 받으면 되겠네? 여기도 똑같이 뭐라고요? 준공검사. 그럼 준공검사 받았어. 끝났다라고 알려줘야 되니까 공사 완료 공고해야죠. 그럼 공사 완료 공고는 부수적인 처분이니까 필요 없고, 애들 나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나가 있으니까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거 환지 뭐라고요? 처분. 그럼 환지 처분 공고한 날 그날 3시에 했다고 해서 3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삐,
삐 12시 되는 날 있죠. 그럼 다음날 딱 뭐라고 그러죠? 다음날 소유권은 확정되고 필요 없는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하는 때 종료하는 때 소멸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환지 처분에 따라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환지 등기는 14일 안에 등기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14일 안에 환지 등기를 시행자가 행정처이면 촉탁을 하면 되고 비행정처이면 신청에 따라 일괄 등기를 때려주겠다. 대신에 다음날에 소유권 확정됐고 청산권 확정됐으니까 더 준 사람은 뭐 해야지? 뺏어와야죠. 징수. 덜 받은 사람은 뭐 해줘야 돼? 교부. 요 형태로 진행하는데 정비사업은 이제 도시 안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사업이 세 가지다 보니까 요 CC계획이라는 단어를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럼 얘도 정비사업도 똑같이 사업하는 뭐라고 불러야겠네? 시행자. 시행자가 무슨 계획 짜서? CC계획. 그럼 CC계획인데 단어가 뭐로 바뀐 것 뿐이에요? 사업시행계획으로 바뀐 거고 요 인가 받았어요. 근데 잡아. 환지라는 게 내가 100평 있었으면 나갔다가 다시 받을 때 제자리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아파트가 있었는데 내가 101호 살았으니까 나갔다가 101호 받아? 101호 받는 게 아니죠. 얘네들한테는 너 몇 평 갈래? 라고 물어봐야 돼. 그래서 얘는 중간에 분양 신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 받고 난 다음에 무슨 신청을 받아요? 분양이죠. 아, 특히 저거 어떻게 다 외웠지? 저거 외워야죠. 강의해야 되는데. 그럼 분양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A는 몇 평으로 B는 몇 평으로 이 계획을 짜줘야 돼요. 얘는 아까 환지 계획이라고 해서 A는 102번지 B는 202번지를 짜줬잖아요. 이건 환지를 분양하기 위한 설계, 그걸 환지 설계라고 하는데 얘는 분양 신청에 따른 평형 배분인 분양 설계를 해야 돼요. 그걸 옛날에는 환지 처분 계획이랑 똑같이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단어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분양 처분 계획이었어요. 근데 무슨 아파트 분양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그러면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바꾸고 요 단어나 요 단어 똑같은 거예요. 얘도 뭐 받으면 이제 사업하면 되겠네? 인가. 그럼 인가 받으면 공사에 착수하죠? 그 다음에 공사 끝났어. 뭐? 완료. 완료됐으면 뭐 받아야죠? 중공사인데 얘는 이 검사란 말 안 써요. 무슨 법이랑 똑같으면 안 되니까. 개발사업. 그래서 중국 인가란 말로 바꾼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걸 소유권 이전 처분이라고 하는데 그걸 소유권 이전 고시라고 단어만 바꾼 거예요. 이전 고시 한 날 가져갈까? 이것도 다음날 가져가야 될까? 다음날 소유권하고 청산 확정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등기를 지체 없이 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14일 냈는데 얘는 언제? 지체 없이. 그러니까 환자학원 14일 그리고 이건 뭐야? 지체 없이니까 이 단어 갖고 틀리게 하겠죠. 그럼 이제 요 세 가지는 무슨 사업이에요? 무슨 사업이에요? 이거? 공익사업, 사적개발사업. 공익사업이야. 그럼 공익사업이니까 사업할 때 수용 권한 줘야 되죠. 수용에 관한 일반법을 우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지만 수용 권한 준다고 했는데 이게 이미 공익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시행자한테는 수용 권한을 줘야 되는데 사업 인정을 받으러 가려면 국토부 장관이 또 인가를 해주는데 3개월 막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럼 사업해도 좋다고 한 시점이 언제냐? 예, 사업해도 좋다고 한 시점이 언제? CC 인가 받을 때죠. 요때랑 CC 인가 받을 때고 얘도 언제? CC계 인가인데 얘는 사업시 인가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개발구역을 지정한 상태에서 땅값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땅값이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요때 줘버리면은 수용 권한 행사한 사람이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얘는 미리 주겠다.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한 때 바로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때가 아니라 언제다? 토지 세부 목록 고시한 때고 얘는 언제? 사업시행 인가고시 받을 때야. 그래서 요 세 놈인데 얘 도시공개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중에서 얘는 요때가 아니라 특이하게 토지 세부 목록 고시죠. 출제한 사람은 요때를 내겠네? 요거 내겠네? 요거 내겠지. 그럼 도시개발법 문제가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손실보상에 따른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협의라는 게 안 되면 재결정은 공시법에 몇 년으로 돼 있냐면 공시법에 분명히 1년으로 돼 있어요. 얘네는 사업을 시행하는데 1년 안에 못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 진행이 안 될까 봐 1년이라는 시간을 언제까지로 연장하겠다. 사업 시행 기간까지 연장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법에서는 이때 나오는데 우리가 건축법하고 주택법하고 농지법 중에 공익사업이 있나요? 주택법하고 건축법하고 농지법 중에 공익사업이 하나 있을 거야. 어디? 나 마침 이따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이게 비협조적으로 나와도 돼. 괜찮아. 계속 그러고 살면 돼. 코로나 걸리라고 확 그냥 빌어버리려는 게. 어디 나오냐면 국민주택 건설할 때 나와요. 국민주택 건설 어디 있어?
주택법에 있어요. 주택법에 가면 국민주택이라는 건 집이 없는 서민을 위해서 국민주택을 건설하겠다. 그럼 수용권한 줘야 되잖아요. 국가등한테. 그럼 걔도 사업계획 뭐 받으면 승인. 그럼 얘는 현재 공법에 4개 나오는데 하나, 둘, 세 개죠. 하나 더 나오는데 주택법에서도 나올 거야. 그럼 여기 보시면 건축법하고 주택법의 차이점은 내가 30개 미만의 주택을 지면 건축법으로 가고 30개 이상을 지면 어느 법으로 가게 되세요? 주택법으로 가요. 근데 내가 만약에 500세대의 국민주택을 짓겠다. 그럼 집이 없는 서민을 위해서 집을 짓는 거죠. 그럼 그 땅을 지금 매입하는 목적은 공익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걔도 사업 인정이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사업해도 좋다라고 할 때 주택법은 사업계획 작성에서 뭐 받으라고 돼 있어요? 승인. 그러니까 얘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 사업 인정 받은 거로 보겠다 해서 공법에서는 4번 나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시면 돼. 공익사업 간주되는 시기가 4개인데 도시공개 시설사업 언제예요? 그러면 내 입에서 난 봤었거든. 언제였다? 그러면 무슨 계획인가 받을 때 실시계획인가. 도시개발법은 땡겨줬잖아요. 언제? 토지세부 목록 고시한 때. 정비사업은 언제? 사업 시행인가 받을 때. 그게 나오면 돼요. 입에서 안 나와도 어디서 봤던 것 같기만 하면 돼. 주택법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은 국가등이겠죠? 그럼 뭐 받을 때? 사업계획 승인. 그럼 4가지는 끝났고 다 재결정 기간은 1년이 아니라 언제까지다? 사업시행기간까지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체계가 딱 잡히면 암기가 되게 쉬워지는 건데 나올 때마다 외우고 앉았으니까 언제 나온지 모르고 다 외워놨는데 물어보면 모르겠대.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양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 더 할까? 건축법에서는 일반법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법이에요. 그럼 445개 종류의 건축물을 규제하는 거고 얘는 주택법인데 6개만 규제합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 단독주택도 여기서 질 때 30개 미만은 건축법에서 니네들이 알아서 해. 건축법에서 건물 짓는 사람을 뭐라고? 건축주.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착고 한 다음에 저 시공해서 쓸게요 라고 하는 걸 여기는 사용 승인 신청이라고 그래요. 아까 개발법은 준공검사라고 그랬고요.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정비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준공인가라고 그랬잖아. 여기는 사용, 승인, 주택법은 사용, 검사. 4가지가 다 똑같은 말인데 이게 어디 가서 언제 쓰는지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걸로 절대 문제 안 내요. 근데 얘네들은 내요. 그 얘네들은 기억해야 돼. 그래서 그 건축법 같은 경우는 저 쓸게요라고 사용 승인 신청하는데 주택법은 사용 뭐라고 그래? 검사. 그래서 죽은 시체를 뭐라고 그랬지? 주검. 주검은 주택법은 검사. 당신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그랬죠. 사용 승인은 뭐야? 건축법은 사용 승인이에요. 근데 사용 승인 받고 나서 쓰면 되는 건데 이 주택법은 막 5,000세대 막 뭐 10,000세대를 짓겠다. 그러면 건축법에 있지 말고 어디로 내려오세요? 주택법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얘는 대규모로 주택을 건설해서 지가 들어가 살려는 거예요? 팔려는 거예요? 팔려는 거야. 빌려주는 거를 뭐라고 하죠? 임대, 파는 거를 분양. 그럼 얘는 대규모로 건설해서 분양을 할 건데 분양하는데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도 분양을 하지만 주 대상은 뭐죠? 공동주택이라 이 주택법은 단독주택을 규제하는 내용은 많지 않아요. 거의 다 무슨 주택이? 공동주택이에요. 근데 단독주택이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인데 뭐는 분양을 안 하는데? 공간. 그래서 공간은 빼라. 주택법에서 공간이 빠지는 거예요. 공동주택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뭐는 분양 안 하죠? 기숙사. 그럼 기숙사 빼라. 그러니까 3개, 6개야. 주택법은 6개만 규제하는 법이에요. 6개의 주택을 30개 이상을 한꺼번에 지면 너 대규모로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건축주라고 안 하고 사업 주체를 하겠다. 그 대신에 너 사업계획 작성한 거 나한테 뭐 받아라?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이제 공사에 착공하면 되는데 어느 게 양이 더 많죠? 주택법이 양이 많잖아. 얘는 2년 안에 착공하면 되는데 얘는 시간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5년. 근데 얘는 2년 안에 착공 안 하면 반드시 허가 취소하는 건데 얘는 5년 내 안 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 하도 많으니까 분할해서 할 수도 있게 해주겠대요. 그래서 얘는 분할 시행도 가능한데 분할이라는 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천재지변 이런 코로나 때문에 착공 못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인부가 없어서. 그런 건 어쩔 수 없다. 1년씩 연장해줘야죠. 둘 다 1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착공한 다음에 똑같아요. 시공을 다 하고 나서 감리까지 다 끝났어. 그럼 나중에 저 쓸게요 라고 물어보는 걸 사용 검사를 하는데 얘는 양이 적기 때문에 7일인데 얘는 며칠이에요? 근데 얘가 14일로 그렇게 많이 나오네. 예.
일주일하고 보름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일주일하고 뭐? 보름. 그리고 이제 사용검사 받으면 이제 얘는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가 주택법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는 5,000세대를 분양을 짓고 나서 분양을 안 하고 땡겨서 분양해요. 착공과 동시에. 근데, 야, 세대수 얼마 안 되는데 무슨 선분양이야. 다 짓고 분양해. 그래서 얘는 무슨 분양이에요? 후분양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30개를 짓거냐, 29개를 짓거냐, 29개를 짓게 되면 어느 법으로 가야 돼요? 건축법에서 그냥 후분양하면 되죠. 근데 내가 32개를 지면 선분양을 해야 돼.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지어가지고 청약 넣어가지고 받아야 돼. 귀찮잖아요. 그럼 29세대 질래요? 30세대 질래요? 29세대 지는 게 낫지. 근데 옛날에는 이게 30이 아니라 20이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20세대 지실래요? 19세대 지실래요? 그 옛날에는 다 19세대, 18세대인 거예요. 뭘 안 받기 위해서는 주택법을. 그리고 권한자도 높아져. 동네에 사는 거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 얘는 동네니까 특특 신고잖아요. 얘는 윗사람이 누구로 바뀌어요? 시도의사야. 그러니까 권한자도 높고, 그리고 절차도 복잡해. 근데 이 센 법이 어느 거야? 그럼 얘가 당연히 센 법이죠. 그럼 주택법에서 받았어. 그럼 당연히 건축법상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계 승인을 받으면 뭐 받은 걸로 간주해? 사업계 승인 받으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데 거꾸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사용검사 받았다. 그럼 뭐 받은 걸로 봐도 되겠네?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권한자가 얘는 똑같아요. 허가권자랑 사용승인권자 같은 사람인데 얘는 시도지사 대장한테 받았지만 검사는 밑에 있는 누구한테? 시군구. 그래서 옛날 시험 문제에 건축법상 허가권자와 사용승인권자는 동일하나 주택법상 사업계 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는 동일하지 않다. 맞죠? 근데 이거는 전체적인 걸 모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외우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거 모르는 사람은 이거 뭘 말하는 거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하나 더. 그럼 30개 이상 짓거나 대지 1만 이상 지면 주택법 가서 사업계 승인 받는 건데 50개로 했다는 얘기는 기준을 완화해 준 거죠. 많이 지라고 조금 지라고? 많이 지라고. 그래서 블록 단지로 대규모로 이제 단독택을 짓는 거 많이 지라고. 한옥 많이 져야 돼요? 조금 져야 돼요? 많이 지라. 한 50호에 한옥 몇 호? 50호. 그리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3개 중에 엄청 지어놓은 게 뭐예요? 원룸만 지었어요. 하나도 안 지니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조건 갖추면 몇 세대로 완화해주겠다. 50. 그리고 정비사업 3가지 중에 거의 좀 못 살아가 어디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니네 50세대로 완화해주겠다는 거야.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지. 야, 니네 완화해줄게. 더 줘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럼 기준은 이거나 예외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착수 몇 년 내 안 하면? 그럼 얘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거고 얘는 반드시 취소하는 거래. 그거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농지법 가면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2문제. 일단 정의가 나오면 농지정의가 제일 많이 나왔어. 3번 나왔으니까. 농업인 2번 나왔어요. 그리고 농지는 누가 소유해야 되냐? 경자, 유전인데 예외 있다 해서 13개, 17개 있어요. 그 다음에 상한제가 그 다음에 좀 많이 나왔어. 분양가 상한제, 농지 소유 상한제, 농지는 누구만 소유해야 되는데 농업인. 근데 예외 중에 니네들은 요것만 가져, 면적 요것만 가져 해서 체험용농은 1000까지만 가져라. 그리고 상속받을 때 1만까지 가져라. 8년 이상 농사 짓다 이농할 때 너 그럼 1만까지만 가져. 그 3개가 상한제고 상한제 다 폐지됐다. 그 폐지되면서 농사 짓는 사람은 10만이고 100만이고 소유할 수 있는데 대신에 취득할 너 능력이 되는지 내가 확인 뜨겠대요. 확인 뜨는 걸 농지 취득자격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한제 폐지되면서 나온 제도가 농취증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했으면 농사 지어야 되는데 안 짓고 있네? 처분해. 처분사유 나와요. 1년간 처분 의무 기간을 줬는데도 안 했어. 6개월 봐줄 테니까 그때까지 처분 안 하면 난 너 못 때릴 거야. 이행강제임 때리겠대요. 그래서 겁이 나면 그때는 내 땅 사달라고 뭐 하래요? 매청구. 이봐. 매청구 이행강제임 농지법에서 나오잖아요. 어디선가 봤는데 그게 지금 어디가 들어있는지를 못 찾는 거죠.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이용파트가 나오면 무조건 대리경작 제도가 제일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임대차로 많이 바뀌었어요. 왜? 중개는 대리경작보다는 뭐예요? 중개는 임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대차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개사법에서도 나오고 농지법에 우리 시험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자세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존 파트에서는 개발하려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좋아. 근데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거 지정되면 돌아버려요. 농업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래. 그럼 이게 도대체 뭔데? 어디다가 누가 지어 하는 건데? 그 정도는 물어봐요. 그래서 농업진 홍씨라고 그랬는데 홍씨. 홍씨가 생각난다. 홍씨. 시도의사 지었다고 그랬는데. 기억 안 나지 지금.
시도의사가 녹간농자를 대상으로 묶어버리면 농업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능구역하고 보호구역 두 개로 나누겠다. 그런데 지능지역이 아닌 지역은 농지외로도 쓸 수 있어. 농지외로 쓰려면 뭘 받으라는 거예요? 허가. 농지 전용 뭐예요? 허가. 허가권자 누구한테 받을 거냐? 허가 받고 나서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받을 거냐? 면적에 따라 위임을 해놨대요. 원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데 시도지사한테 위임한 단위가 있고 시군구한테 위임한 단위가 있으니 그 기준 정도만 알면 돼요. 3천 쌈만 30만에서 누구한테 위임할 거냐. 그게 이제 농지 파트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6개 법 관련된 게 이게 전부야. 근데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공법 다 끝낼 수 있는데 우리가 800페이지잖아요, 책이. 다시는 기본서 보기 싫잖아, 솔직히. 근데 이제 기본서 한 번만 제대로 딱 봐두고 그다음부터는 참고서로 내가 찾아서 봐야 되는데 이 책이 안 잡히면 교재 몇 페이지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에도 하는 거고. 한번 더 볼까? 그럼 몇 문제 나온다고 총? 40문항인데 우리는 목표가 16개가 목표면 안 돼요. 불안해. 16개 목표가 되면 16개 딱 맞았는데 16개 딱 맞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킹을 할 때 마킹 연습 안 하는 사람들 있죠. 마킹 연습할 때 여기다 이제 색깔 이렇게 칠해야 되잖아. 이렇게 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칠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딱 찍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찍다가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 그럼 이제부터 잠 못 자요. 두 개가 이제 체크돼 버리면 무효 처리돼 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또 이제 답안지 바꿨는데 밀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정신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 그래도 20개는 맞춰줘야지. 20개. 20개면은 몇 점이죠? 50점이에요. 시험을 봤는데, 야, 50점 맞았는데 잘했대. 그 과목이에요, 이 과목이. 우리가 국영수 공부할 때 수학 점수가 60점 나오면 되게 잘하는 애들이잖아. 8점 나오면 전국 수성한 애들이고. 응? 기분 안 좋으세요? 날 뭘로 보고 60점을. 근데 그 과목일 수밖에 없어요. 양이 많아서. 근데 한번 볼까?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공법에는 항상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 여기를 관리하는 사람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전국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죠? 국토부 장관이고. 그럼 서울을 관리하는 사람은 서울시장이고. 경기도를 관리하는 사람은. 근데 경기도의사인데 경기도는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 야 시하고 군으로 나눠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를 도시로 넣어놓기가 너무 힘들어서 도는 뭐하고 뭐로 나눠져 있다. 시하고 군. 그러면 시하고 군을 도시로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단위를 나누는 거지. 근데 그 행정계획 체계가 아직도 머릿속에 안 잡혀 있으면 얘는 진도를 못 나가요. 그래서 뼈대는 잡아놔야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국가계획인데 걔는 시험 범위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얘는 시험 범위가 아닌데 두 개의 도시 묶어놓은 거 뭐라고 그랬죠? 광역도시계획. 두 개의 도시를 묶으려면 요거하고 요거를 이렇게 묶어야 돼. 요 도시가 있으면 얘는 이렇게 해서 묶어. 이걸 광역계획권이라고 하고 광역계획권 묶이면 짜는 계획을 뭐라 불러요? 광역도시계획. 한 개의 도시마다 짜는 계획은 뭐가 되는 거고? 도시군 계획이에요.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 중에서 자 도시군 계획은 방향 먼저 잡아야 돼요? 집행부터 해야 돼? 방향 잡는 계획은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나오겠지. 그럼 얘랑 얘는 방향 제시하는 거고 얘는 뭐 하는 거예요? 집행하는 건데 요 두 개를 합쳐서 부를 때는 뭐라 불러요? 도시군 계획. 근데 실무적으로 나가서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도시다 그러면 한 개의 도시 계획이라고 그러지 이 군자는 빼요. 그러니까 서울시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 서울시 도시 관리계획이라고 그래요. 양평으로 갔다. 양평은 군이죠. 양평군 군계획, 양평군 군기본계획, 양평군 군관리계획 이렇게 합니다. 통칭할 때는 뭐라고 불러야 돼? 도시군계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짜는데 일단은 체계라는 거는 순서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얘기고 뼈대는 잡을 때 얘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있구나. 근데 이 계획에 맞게 짜야 되니까 이 계획을 짠 분은 누구겠네? 누구예요? 국장. 그럼 이 계획을 짤 때 이분이 기준 줘야 되는 거죠. 그럼 기준하면 항상 어느 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국장이 나오는 거야. 그럼 국토부 장관이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춰서 나가라. 그러면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계획이 부딪혔어요. 그럼 한 개의 도시계획하고 그 두 개 이상 묶은 게 부딪혔어. 그럼 당연히 누가 우선해야 돼? 광역이 우선하죠. 그럼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이 상충되면 누가 우선한다? 그럼 얘는 타당성이 이렇으니 5년마다 탕수검토한다. 이런 말 써야죠. 그럼 얘하고 부딪혔어요. 그럼 당연히 누가 우선해야 되고? 그럼 얘도 타당성이 이렇으니까 5년마다 뭐예요?
타당성 검토 해야죠. 근데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없어요. 그럼 타당성 검토가 없는 거 찾아라 그럼 답은 항상 뭐겠네? 그렇죠. 근데 아예 광역도시 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없다를 기억하는 게 더 속이 나요. 하나 더.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관리계획은 기본계획이 뭐 돼야 된다? 부합되어야 된다. 근데 짜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어? 원칙은 같은 사람이어야죠. 도시에서 짜는 계획인데. 도시가 아까 어디라고? 특, 광, 특, 시, 군. 누가 짜요? 특광, 특, 시장, 군수가. 누가 짜요? 특광, 특, 시장, 군수가. 근데 집행하다 보니까 국가계획인 거예요. 나와. 국장이 짜겠대요. 광역계획 관련된 거야. 그럼 도지사가 짜겠대. 근데 얘는 한 개의 도시 방향이라 국장이 짤 수가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도시를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얘는 온리라고 그래요. 오빠라고 그래요. 온리 누구만? 특광, 특, 시장, 군수만 짜는 거고 얘는 예외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지. 그래서 얘는 국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중앙이란 말도 절대 안 나와요. 얘는 국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심의거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얘는 거기서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기본계획 문제가 나와 있는데 중앙이 뭐 있다 틀렸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연습은 진짜 안 하고 싶거든요 이거. 근데 맨날 물어보면 특강 특특시군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시험 보기 전날도. 시험 보기 전날 물어보면 나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못 외웠다는 얘기지 권한자. 그래서 도시 그러면은 아까 여기는 중앙이니까 도시란 말 안 써요. 중앙정부, 지방정부인데 특광, 특 얘도 도시라고 하고 싶지만 너무 컸잖아요. 그래서 어디하고 어디를? 그래서 특광, 특, 시군을 도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개발행위가 문제가 생기겠다 그러면 이 관할하는 특광, 특, 시장 군수가 어쩔 수 없이 이거 뭐야?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지정 누가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거야. 전국 대상은 어느 분이냐고? 국장. 하나 더 할까? 그러면 이제부터 요 분이 지정할 건데 봐봐요. 여기를 우리는 시 끝났으니까 한꺼번에 부를 때 뭐라고 그러고? 시. 도로 끝났으니까 도죠. 줄여서 도지사라고 해요. 근데 동네에서 민원 사무 처리는 시장하고 군수하고 구청장이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군수 구청장이 없으니 여기 있어야 돼요.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오셔야지. 그래서 내려와요. 그래서 민원 사무 처리는 내가 그래서 건축을 하고 싶다. 건축 허가권자 누구예요? 그러면 이분이죠. 높은 사람부터 써야 되니까 특, 시장, 군수, 구청장 되겠지. 그럼 건축 허가권자 누구냐? 그러면 이거부터 하자. 건축 허가권자 그러면 이분이 허가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30개 이상이 돼버렸다. 30개 이상이 돼버렸어요. 그럼 누구로 가야지? 위로 가야죠. 위로 가니까 누가 허가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동네에서 건축할 때는 특,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 받는 거예요. 30개 이상을 하겠다 그러면 위로 가야지. 근데 여기 윗분이 안 계시잖아요. 얘는 또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시도지사 대장한테 가는 거야. 근데 시도시 할 때 실 때는 요 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택법 가면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시란 말이 안 나와요. 거기는 이미 앞에서 생략을 해버렸어. 걔네들은 시도의사 할 때 얘네가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시도의사 대장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 그러면 이제 계획을 짤 때 나랑 관련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 나랑 관련이 있어. 나 돌아버리겠네. 뭐라고 그러지? 구속적 계획. 방향만 잡는 계획은 뭐라고 그러죠?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래. 그럼 이제 요거 잡아놓은 상태에서 계획만 집어넣으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방향을 잡는다는 얘기는 나랑 관련이 없어서 넓게 잡는 거예요? 좁게 잡는 거예요? 넓게 잡는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광역. 아주 기본적인 거 잡는다고 해서 기본이란 말 쓰고 전체적인 거 잡는다고 해서 뭐라고 그래? 종합. 그래서 광역, 기본, 종합이란 말 나오는 순간 이거 뭐만 잡는 거얘기다. 방향. 나랑 관련이 없다. 그래서 행정관청은 구속하는데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어서 무슨 계획이라고 부르고?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부르고 그럼 얘랑 반대되는 개념은 국민에게 구속력이 들어가니까 구속적 계획이라고 부를 건데 요 표현이 없으면 다 뭐로 빼버려도 돼요? 구속적 계획으로 빼도 된다. 그럼 얘는 계획을 짠다라는 거를 수립해서 승인 얻는다고 하는데 얘는 입안에서 결정인데 입안이랑 수립은 병행해서 써요. 근데 승인하고 결정은 절대 병행하지 않아요. 완전히 효력이 없을 때는 뭐라고 그러고? 승인. 결정이 되고 나서 집행해라 그러면 뭐예요? 효력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립해서 승인하는 절차인데 그럼 비구속인데 나랑 관련이 없는데 주민들 참여를 안 시킨다 이것도 문제되니까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냐. 주민 의견을 듣는 걸 뭐라 부르죠? 공청회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구속력 들어가니까 보여주라고 돼 있어요. 공적 장부 열람해라. 뭔 남? 공남. 그래서 공청회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공남. 그럼 나랑 관련이 얘 없어.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이 계획은 무효입니다라는 걸 구할 수가 없어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데 결정이 된 거에 대해서 나는 이의가 있어. 나는 너무 과도한 처분을 받은 것 같아. 행정쟁송 대상이 된다. 그럼 요 빈칸에 들어갈 말만 쓰면 돼요. 비구속조끼 그럼 무슨 단어 떠올라야 돼? 광역, 기본, 종합. 요 단어 떠오르면 돼. 그러면 얘는 나랑 관련이 있어서 없어서? 그럼 일반 국민의 구속력이 없다. 얘는 일반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다. 그래서 얘는 비구속은 뭐에서 무슨 절차에? 수립에서 승인. 얘는 입안에서 결정. 됐어. 얘는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들어는 봐라. 공청회. 보여주세요. 뭐요? 공람. 공법에서 공람 나오면 다 14일 이상 기간을 주는데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만 30일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 두 개 외우고 나머지 14일 이상 하면 돼. 얘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얘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그 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계획을 짤 때 항상 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수립해서 승인. 수립해서 승인하는데 구속력 있는 건 입안에서 결정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이 대상 지역이 하나의 도시다. 뭐 두 개의 도시를 묶었다. 인구, 경제, 사회문화 조사하는 거?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요? 하여야 한다는데 저기 도시개발법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걔 빼고는 다 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의견 청취할 때 주민들이 안 올까봐 뽑아놓은 사람이 뭐죠? 지방의회. 그래서 의견 청취할 때 주민하고 지방의회가 같이 나와요. 근데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니까 이 뭘로 바뀌고 이게 공청회. 입안에서 결정이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국민 공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의 의견 제시, 공법에서는 다 30일 내 의견 제시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정비법만 60일 내에 제시하라고 돼 있어요. 대부분 다 며칠로 돼 있어요? 30일. 지네가 우리한테 통보하는 건 60일이면서 우리가 하는 건 30일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얼마 주고? 우리한테 의견 제시 기간 며칠 주고? 30일. 지네가 우리한테 통보하는 건 60일 준다. 좀 억울하다고 생각하세요. 수립이 됐으면 승인청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이 뭐부터 하고? 심. 협의하고 심의 거쳐서 승인한 다음에 보내주는 거를 송부라고 해요. 송부가 해서 열람시키면 된다는데 얘가 구속력이 들어가는 거면 요 단어가 뭐로만 바뀌는 거예요? 입안으로 바뀌는 거고 요게 뭐로 바뀌는 거예요? 결정으로 바뀌면서 요게 공람으로 바뀌겠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연습만 하면 돼요. 네, 연습만. 그래서 모든 계획은 수립해서 뭐 하는 거예요? 승인하는데 기초조사하고 의견 들어서 할 때 구속력이 있는 개발이었다. 방향만 잡는 거다. 그럼 뭐? 공청회. 구속력 있는 거다 해서 입안에서 할 때는 뭐예요? 공람. 그거로만 바뀌는 거고 내용 똑같은 거지. 그래서 왼쪽에 들어보는 거, 보여주는 거. 두 개만 딱 보고 갈게요. 비구속이란 말이 나오면 일단 요 단어 찾으시는 거야. 요 단어 들어간 계획들은 다 무슨 절차로 가요? 수립해서 승인.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들어는 봐라 뭐야? 공청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데 얘 안 들어간 글자는 다 구속적 계획으로 빼고 입안에서 결정이 될 때 공람에서 의견 듣고 이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그것까지만 하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광역도시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도시를 묶어야 돼? 두 개의 도시 묶어야 돼? 그럼 얘는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지정권자 물어봐요. 만약에 같은 도를 묶었다. 여기. 용인하고 수원을 묶었어요. 그럼 누가 묶어야 돼? 도지사죠? 수원시장이 묶어야 돼? 용인시장이 묶어야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남하고 양평을 묶겠다 할 수도 있고 서울하고 부천 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하고 도에 묶였죠. 시도지사 윗사람은 국장. 여기 같은 도면 누가? 도지사. 이것도 같은 도니까 누가? 도지사. 그럼 지정권자는 누구 아니면 누구네? 국장 아니면 도지사인데 시험장 가면 국장하고 시도지사라고 꼬셔요. 그거만 안 넘어가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절차상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외우는 게 아니라 순서만 하면 돼. 자, 방향 잡는 거니까 수립해서 승인하는 거고 거기다 이제 칸만 넣으면 돼요. 제일 먼저 뭐 하고? 기초조사. 비구속이니까 들어봐라. 공청회. 그 어디 이후에? 지방 의견 제시 며칠? 30일. 통보 며칠이요? 60일. 수립해서 보내면 승인청하면 뭐부터 하고? 협의. 협의하고 나서 마지막에 심의. 심의하고 이제 승인한 다음에 송부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대상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수립권자를 찾아내는 건데 저게 광역계획권 아까 누구만 지정한다고 그랬죠? 국장하고 누구만? 도지사. 야, 이제 끝났어. 이제 묻는 말에 대답하시는데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같은 도 지정했어요. 어느 분이 지정했을까? 지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도지사. 그럼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죠? 시장. 이거 누가 짜야 돼? 누가? 시장, 군수가. 시장, 군수가 짜서 지정했던 누구한테? 승인 신청해야 되는데 만약에 3년 내 안 하면 누가 직접 짜는 거예요? 도지사가. 근데 만약에 이게 시도에 걸쳐서 지정했어요. 그럼 누가 지정을 했겠네? 지정은 누가 하고? 국장. 짜는 거는 시도의사가 짜서 몇 년 안에 승인 신청 하셔야 돼? 근데 안 하면은 이때는 국장이 직접 짜는 거죠. 그래서 승인 신청이 없으면은 국장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 하는 경우도 있다. 근데 요청이란 말이 없으면은 무조건 하여야 한다고 요청이란 말이 들어갈 때만 뭘 할 수 있다예요. 그러면 여기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어느 분이 윗사람이죠? 도지사. 시도의사가 요청하면 어느 분하고? 국장. 같이 짤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 군수는 누구랑? 도지사랑. 시도의사는 국장. 같이 수립할 수도 있어요. 단 국가계획 관련되면 어디? 그러면 시장 군수가 요청하면 도지사 혼자 짤 수도 있어요. 그럼 얘네가 혼자 짤 때는 본인이 승인권자니까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짤 때는 승인청한다, 승인청하지 않는다. 승인청하지 않는다. 그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전부예요. 이게 끝났네 이제.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아까 밀려가지고 내가 딱 50분을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맞아는데 지금 그 서버가 잘 안 됐나 봐.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여기 온 사람들하고 같이 가야지 어떻게. 라이브는 이제 촬영해서 올리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제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 자 얘가 2페이지하고 3페이지 있는데 3페이지부터 보라고 그랬죠. 그 3페이지부터 이제 순서대로 갈 거예요. 제가 빠르게 한번 싹 같이 볼 거니까 한 바퀴 딱 본 다음에 이게 처음에는 1시간, 6시간 정도에서 7시간 할 거거든요. 처음에는 한번 볼 때는 1배속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될 때 1.2배속으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되면 세 번째 볼 때는 1.4배속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제 5시간이 아니라 4시간 반이면 끝나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네 번째 볼 때는 1.6배속? 왜?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빨리 돌리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한 3시간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도 한 6번 정도 돌리고도 자격증 딴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이거 한 다음에 암기하는 거는 이제 따로 빼서 암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세부적인 거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게 잡혀야 암기가 빠르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잠깐 쉬었다가 그 3페이지부터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